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옥티비 니나코리아의 니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머니 파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리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 특히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요. 이분이 그러네요. 우리 책을 지으신 보드세퍼 님이요. 부를 누리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돈을 마술처럼 끌어당길 비법을 알아야 한다. 머니 파워가 부자를 만든다. 이렇게요.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7년 안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머니 파워, 보도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지은이 보도셰퍼, 독일 출신이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며 세계 전역을 순회하는 강연가다. 26세 때 파산했지만 재기에 성공하여 30세부터는 이자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만큼 부자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한 강연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성공하는 삶의 가치를 전파해온 그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멘탈 코치로 최고의 명성을 쌓았다. 그는 이 책 머니파워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과 마주하며 그에 다가갈 용기를 북돋아주고 돈과 관련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머니파워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 돈에 다가갈 용기. 중요한 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2부, 더 많은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 3부, 돈과 가정. 4부, 끝과 시작.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여성 독자들이 내게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여성만의 특별한 상황과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내 세미나에 참석하는 수많은 여성과의 대화로 여성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남성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정말로 그렇게 클까? 별도로 책을 집필해야 할 만큼 클까?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여성과 돈이라는 주제에 관련해 구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모두 탐독했고 독일과 영국의 언론 매체에서 다룬 모든 기사들을 읽었다. 여성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보고서들을 자세히 연구했다. 여성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이를 남에게 위임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성들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자신이 재정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성들의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연구 결과 현실은 너무 참담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일예로 한 달 평균 600유로, 약 80만 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보라. 물론 매달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인간답게 생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빈곤한 상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600유로의 돈으로는 신선한 과일을 사 먹기도 힘들 것이다. 만일 신선한 과일 등에 돈을 써버리면 살림이 빠듯해질 정도의 액수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매달 연금 수령액이 600유로 혹은
그 이하인 여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처지의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10%만 되더라도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가혹하다.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약 80%에 달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든 여성들 중 80%가 월 평균 600유로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것도 선진복지부국인 내 나라 독일에서 말이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일예로 우리나라는 연금 노령액이 35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유럽, 독일은 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현재는 35만 원이죠. 유럽이랑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역시 아직도 따라가려 멀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부는 뒷전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을 꾸릴 능력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온갖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이 자신의 돈 관리 하나를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들의 돈 관리 능력은 남성들보다 뛰어나다. 단지 이 여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많은 여성들은 돈이 없다. 왜일까? 말할 것도 없이 여성들이 돈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다.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 그리고 나는 부를 구축하는 것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확신한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조건을 타고났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돈이 더 적다. 그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1,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설문지의 주요 내용을 뽑아 한 여성지와 협력해 100만 명 이상의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놀라운 결과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나는 내 저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담긴 교훈을 확신한다. 또한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들에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 여성들에게 당신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나는 당신이 경제적 독립과 진정한 부를 향해 걸어갈 때 당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분명 아주 특별한 여성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최적화시키려 한다. 또한 그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각자의 재정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이 각자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확신하건대 어떤 여성이든 마음만 먹으면 7년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분명히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장담컨대 엉망진창인 재정 상황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당장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이야말로 세상에서 더없이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한 많은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할 여정이 기대된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본보기 역할을 해줄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여자라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여성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성들은 돈을 대하는데 남성들에게는 없는 아주 커다란 장점들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돈이 없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 가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부를 누리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천부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돈은 곧 힘이다. 돈은 중요하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흥미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멋진 곳을 여행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돈이 자유를 주는 건 분명하다. 돈은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면에서 돈은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진정한 남녀 평등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실패로 드러난 해묵은 정책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돈은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감정을 바꾼다. 돈은 당신에 대한 타인의 감정도 바꾼다. 여성은 마음속 깊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돈에 신경을 쓰지 않는 한 남녀 평등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돈은 돈을 지닌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돈은 여성에게 강자의 지위를 부여해준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더 우호적이다. 돈을 지닌 사람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돈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며 타고난 특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게 멋진 삶을 베풀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멋진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 보도 셰퍼의 이야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13살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당신 남편은 죽어라 일만 하셨어요 라는 말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당시 나는 그보다 몇 해 전에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결심을 했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는 갈등하게 되었다. 부자는 되고 싶지만 절대로 죽어라 일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기독교적 교육이 내 안의 갈등을 부추겼다. 요즘도 내 귓가에는 몇몇 성경 구절이 여전히 맴돈다. 어쩌면 당신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구절은 본래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돈에 관한 생각을 다루는 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은 곧 돈이 나쁜 것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미 나는 돈이 삶을 훨씬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는 26살 때 파산을 했다. 경제적인 타격으로 몸과 마음도 깊은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내 안에 자리한 양극단의 가치관은 나를 자꾸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갔다. 연애는 실패로 끝났고 외로웠고 자신감을 잃었다. 나 자신이 불쌍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나의 첫 코치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법칙들을 배웠다. 나를 남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 법칙들은 이해가 되었지만 실천하기가 늘 쉽지 않았다. 내 저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보면 이와 관련된 설명이 나온다. 몇 년 후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다시 말해서 매달 받는 이자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벌었고 내 목표를 이루었다. 내 꿈은 실현했다. 내 꿈을 실현했다. 열심히 일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모든 게 무의미했다. 나는 돈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럴 때면 잠깐이지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부러움은 더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나는 드디어 내 목표를 달성했고 이미 벌어놓은 돈만으로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행하기까지 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좌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을 깼는데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생각한 것은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적어보았다. 얼마 후 노트에 메모했던 것을 다시 읽어본 나는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겐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업이 필요했다. 나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섰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나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처음에는 돈만 벌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삶의 의미만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더라면 내 삶이 훨씬 충만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 내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도록 돕고 싶다. 나는 당신이 여유로움을 누리도록 돕고 싶다. 내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 어른들이 부유해지도록 돕는 것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주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 내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소망에 힘을 함께 실어준 분들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1,500명의 아이들이 날마다 학교를 다니며 급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내 생각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이 책이 재정관리에 관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도록 돕고 싶다. 행복과 부,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단순히 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인 진정한 부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인생의 경로 중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 전반적인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인생의 사계절 중 한여름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신은 이 책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당신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는 다가올 몇 달을 버텨낼 대책도 또 한 줄기 희망마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책을 펴든 당신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다. 나는 모든 고난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금광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이 당신의 금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금광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왜 돈이 없는 여성들이 많을까? 재정 면에서 남녀 간의 불공평은 매우 심각하다. 소득 격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현상에 몹시 화가 난다. 그래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여성들의 소득을 3개월 안에 20% 증가시켜줄 조언을 모아놓았다. 단 우리는 남녀 간의 부당한 임금 차이를 여성들의 경제적 공공의 원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힘든 경제적 상황이 자신의 파트너의 경제적 독립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성들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1차적인 책임은 항상 여성 자신에게 있다.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자신에게 있다. 그중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여성은 흔히 가족 지향적이다. 여성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편안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반면 남성은 지위 지향적이며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여성은 타인들, 즉 자녀, 배우자, 부모를 먼저 배려한다. 여성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 자신과 타인들을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엄밀히 보면 심지어 최고위직 여성들조차 돈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돈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돈을 직접 다루는 것은 그렇지 않다. 여성들은 돈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돈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한다. 여성은 돈 문제를 남성에게 위임한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남성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이 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돈이 많이 쌓이지 않더라도 여성에게는 그가 돈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변명거리가 생긴다. 여성은 파트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예컨대 여성은 자신의 연금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대략적으로도 알지 못한다. 많은 수의 여성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 변하고 나서야, 예를 들어 이혼이나 이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돈에 대해 신경을 쓴다. 재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저축하라. 나는 자녀를 위해 저금을 한다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여성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따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소득이 없어지면 6달도 채 버티기 힘든 상황의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확인된 바로는 백만장자 부부들 중 대부분이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수입을 전부 아내가 관리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돈을 더 잘 관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남성들은 아내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감이 없다. 단, 유럽에는 아직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많은 여성이 잘못된 곳에 투자한다. 여성들은 가진 돈의 50% 이상을 은행에 넣어둔다. 이미 제 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가입할 엄두를 내는 여성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조심스럽다. 따라서 여성의 투자 방식은 남성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여성은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왜 여성은 투자를 할 때 남성보다 더 조심스러울까? 심리학자들은 두려움과 관련한 남녀 간의 뚜렷한 차이를 규명했다. 남성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존재를 두려워한다. 가령 눈앞에 닥친 불행, 재해와 같이 이미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위험을 두려워한다. 반면 여성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한다. 즉, 아직 구체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미리 두려워한다. 미지의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한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차이다. 오늘날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실제로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이 6에서 8%의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남성은 이런 유형의 투자에 대해 연구하는 편이다. 남성은 재난이 눈앞에 닥쳐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반면 여성은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여성이 주식과 주식 기반 펀드에 발을 들였다 하면 남성보다 투자 실적이 더 좋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동일한 자본으로 투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 실적이 1년 기준 5% 정도 더 높다. 5% 높은 투자 실적. 이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1년 동안 달성하는 전체 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다수의 여성에게 부족한 것은 투자에 착수할 계기다. 일단 투자라는 주제에 몰두해보라. 투자에 관한 책과 잡지를 몇 권 읽어보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해보라. 투자 분야에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투자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당신은 분명 놀라게 될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성 한 명이 몇 주 후에 완전히 흥분한 상태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자산관리나 주식, 펀드는 엄청나게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앞에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선생님 세미나를 듣고 친구들에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들도 막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린 새로운 주제를 발견한 거죠. 뻔한 일상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정말로 흥미진진한 대화거리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도 되고요. 크리스천이 부를 추구해도 되는가? 이제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한 부에 대한 선입견을 살펴보자. 성경은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성경에 대해 저마다 어떻게 생각하든 현명한 지식을 담아놓은 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돈과 관련하여 성경에 적혀있지도 않은 많은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은 성경의 내용과는 정반대지만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들은 양심, 윤리, 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상 모두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다. 이미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잘못 해석되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가난을 신이 원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했다. 여기서 바늘귀는 과거 동방 도시들이 성곽에 나 있던 작은 문을 가리킨다. 저녁이 되면 성 안에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곽의 대문들을 닫았다. 하지만 대문이 닫혀있는 매우 늦은 시각에 도시에 도착하는 상인이나 농민에게 성곽 밖에서 잠을 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늦은 시각에 도착한 사람은 작은 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잔뜩 짐을 실은 낙타는 똑바로 선 상태로 작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무릎을 굽혀야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낙타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자고로 부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부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산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부자가 된다. 겸손은 부자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힘든 최악의 유형은 콧대 높고 거만한 사람이다. 거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학생의 자세로 살아간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와 가능성을 보게 한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이어준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좋다. 예컨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지니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을 지니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반대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떨치려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어둠을 밖으로 몰아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두려움을 자신의 삶 밖으로 송두리째 뽑아낼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 빛이 어둠을 덮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덮는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거만하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고 삶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 하루가 선사하는 기회를 기뻐하도록 만든다. 지난날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기뻐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생 학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다. 돈을 섬기지 말고 돈으로 섬기라.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섬겨서는 안 되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즉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명대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성경에는 부에 관한 명확한 선이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 3명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부자의 비유가 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종들과 결산했다. 10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 10달란트를 더 벌었다. 주인은 매우 만족하여 이렇게 말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5달란트를 맡아두었던 자 또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하고 더 책임있는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3번째 종은 자신이 맡은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오늘날로 치자면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를 저축 통장에 넣어둔 것이다. 그의 주된 목표는 있는 돈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지닌 것이 몇 푼 되지도 않으니 말이다. 3번째 종의 행동에 대해 주인이 보인 반응은 매우 흥미롭다. 주인은 조심스럽게 행동한 3번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는 그에게 맡겨두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맡겼던 첫 번째 종에게 주며 이렇게 말한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재산을 모으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오히려 부자가 더 큰 부를 통해 보상받는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돈을 존중하고 돈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닌 유능한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나 자신에게 말해왔다. 돈은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답을 한단다. 네가 돈을 잘 대해주고 환영해주면 돈은 네게 다가와서 네 곁에 머물 거야. 하지만 네가 돈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면 돈은 네 삶에 들어오기 싫어할 거야. 어쩌다가 잠깐 네게 왔다가도 금세 다시 떠나갈 거야. 이와 같은 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은 대부분 매우 부자였다. 가난은 결코 고귀한 것이 아니다. 우선 당신이 뭔가를 갖고 있어야만 당신이 남에게 뭔가를 주고자 할 때도 마음껏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성경과 교회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든 하나님은 가진 것이 아주 많다. 돈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 돈, 물건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돈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돈이 물건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돈에 관심을 기울여 보라. 돈을 절약하고 투자하라. 지금 자신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시작하라. 쓸 일이 없더라도 500유로, 약 70만 원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녀라. 어쩌면 자신이 부자라고 느껴질 것이다. 가정용 금고를 구입하거나 은행 금고를 대여하라. 그리고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라. 할 수 있다면 작은 골드바를 몇 개 사서 현금 옆에 놓아두라. 가끔씩 현금을 세며 즐겨보라. 돈을 들여다보고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즐겨라. 그리고 돈을 기부해보라. 당신보다 가진 게 훨씬 적은 사람에게 돈을 선물해 보면 그 돈의 가치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 우리에게 30유로, 약 4만 원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30유로만 있으면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하여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하자. 30유로는 한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줄 힘이 있다.
하루아침에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는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프란치스카는 나이는 32이고 남편과 2 자녀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었다. 이 젊은 가족은 반년 전에 작은 집을 구입했다. 남편인 세바스티안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택자금이 지급되도록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프란치스카는 2 자녀를 키우는 데 전념하기 위해 이미 4년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세바스티안의 직장은 인근 도시에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생명보험사는 그의 사망 후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고 혹 세바스티안이 자살한 것은 아닌지 심사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만약 자살이라는 게 입증되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프란치스카는 보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구입 대출금을 변제할 대책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다. 처음 몇 달간은 그녀의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손주들도 돌봐주었다.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당신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파트너와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늦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라.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남은 가족들이 직면할 문제다. 홀로 남은 파트너가 자신들에게 어떤 계좌가 있는지, 보험 증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해보라. 이 문제에 대해 파트너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치 않다면 관련 서류들을 한 곳에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에 파트너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어라. 지금부터 72시간 내에 첫걸음을 내디뎌라.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별개이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기다릴 생각인가?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럽게 버티기만 하면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는 2 눈을 꼭 감고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3살짜리 아이나 하는 행동이다. 자신이 눈을 감았다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는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저 시작해보라. 당신은 아직까지 재정에 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완벽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한 가지만 명심하라.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는 편이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망설이는 것보다 낫다. 지금 당장 이 책의 앞부분에 제시해 놓은 실천 방안을 펼쳐보아라.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하려는 행동들을 정하라. 물론 72시간 내에. 실천 방안을 글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책을 훑어 내려가 보라. 단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책장을 넘겨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해두라. 이 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미루어둔 일일 수도 있다. 모두 글로 적어놓아라. 그리고 나서 무엇부터 시작할지 정하라. 돈이라는 주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말라. 돈에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썩히는 행위이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 자신의 내일을 망치는 행위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비전을 펼쳐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가 멋진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인생은 일종의 여행이다. 당신이 인생을 향해 마음을 열면 인생은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돈은 당신이 꿈을 이루려 할 때 힘이 되어준다. 둘째, 돈은 당신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여 처분하는 염가 대매출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준비 작업을 위해 당신은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일 것이다. 부엌에 있는 싱크대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거실의 소파는? 커튼, 앤틱 옷장, 거울, 식기세트와 그림들. 이 물건들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물건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나서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든 것들을 생각해보라. 증조 할머니가 쓰던 짝이 안 맞는 식기세트, 사진 몇 장, 당신의 일기, 연애편지 한 장, 책 한 권, 시 한 편, 서진, 오래된 보석, 아기 신발 한 짝, 당신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여행 기념품, 입던 옷까지. 당신은 이런 모든 물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당신의 삶의 뼈대가 되어준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삶에 가격표를 붙인다면 당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표를 붙이겠는가? 가격은 누가 정해야 할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돈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가져야 할까? 돈만으로는 당신의 재정적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당신은 매우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이 합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당신의 돈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 돈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한 마법 물약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더없이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꿈꾸어온 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풍요로움을 누리길, 당신의 지갑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길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니다. 사람들은 정상에는 자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상에 오르면 자리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한니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간주하라. 당신은 이를 해낼 수 있다. 보도 셰퍼. 비관주의자는 모든 일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상상력이 없는 인간은 날개도 없다. 무하마드 알리.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네, 지금까지 보드셰퍼의 머니파워였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아주 조금씩 부분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잡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겨울 날씨 같았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